블루엔즈는 10번 정도 넘게 간 것 같고요. 예. 사업소도 한 5번, 6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사업소에 들어가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꼈죠. 대응이라든가 매니저하고 정비사하고 말도 안 맞는 거. 여태까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윈도우 모터 아니냐, 모터 갈아줘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어필을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기시다가 지금 와서 또 갑자기 모터 문제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정비 이력을 봤을 때 운전석 윈도우 모터 점검을 교환으로 봐가지고 자기는 윈도우 모터가 교환된 차량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만 원 할인 쿠폰이었더라고, 엔진오일. 아무리 고객이 지금 주지 말라 뭐 이렇게 해도 그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면 쓸 거야, 이런 마인드로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껍데기랑 옵션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서 산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제 호갱한 거예요, 그냥. 다음 차로 현대차를 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방금 보신 내용 모두 한 자동차에서 출고한 지 이제 1년이 간 넘은 차에서 발견된 문제들입니다. 새로 산 차에서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그간 그래왔듯 이번에도 제조사의 대응은 더욱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를 직접 겪고 있는 차주는 앞으로 현대차는 절대로 사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호 씨 나와 계시죠? 예,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참 보내주신 자료들만 봐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새 차에서 문제가 하나만 발견돼도 짜증이 나는데 오죽하셨을까 싶은데요. 지금 심경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별 생각 없고요. 이제는 현대차 안 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차종이 현대 소나타 DM8 2.0 가솔린. 출고 날짜는 2019년 8월. 이제 1년 2개월째입니다. 지금 누적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29,500km 조금 넘었습니다. 예, 문제가 워낙 많아서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ISG 도중에 이제 출발하려는데 시동 꺼짐하고, 그다음에 뭐 전방 센서가 지 혼자 요란치면서 울리는 거, 예. 그리고 어제 출고했지만은 오토 윈도우 스위치 올라가는 게 안 되는 거, 이런 거 정도 있습니다. 그 2019년 8월에 출고했다고 해주셨는데요.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출고하고 얼마 지나지가 않아서 그랬다는 건데 당시 상황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3주 정도 지났을 때 말쯤에 됐을 거예요. 근데 예. 우회전하면서 이제 오르막길에 올라가려는데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멈췄는데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ISG가 작동하면서 출발하려는데 그때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차가. 그냥 오류겠거니 싶어서 넘겼지만 그 다음 달 바로 퇴근길에 엄청 정체 기간이 심한 구간인데 거기도 끼어들기가 엄청 심해서 차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이제 내리막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발하는데 또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다시 밟아는 상황인데 뒤에 차들이 워낙 붙어 있다 보니까 추돌할까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블루엔즈에 이제 전화해서 이제 했는데 따로 업데이트가 없고 고객님에 대한 증상이 접수된 게 없어서 기다리셔야 되거나 아니면 사업소로 가셔야 된다, 그렇게 된 거죠. 예. 그 한 가지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ISG가 작동하고 나서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은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 건가요? ISG 도중입니다. 그 오토홀드랑 ISG랑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떼도 어차피 시동 꺼진 상태에서 이제 오토홀드가 유지돼 있었는데 그걸 예. 풀려면 악셀 세게 밟거나 살살 밟으면 되는데 밟는 순간 시동이 그냥 꺼져 버렸습니다. 아, 밟는 순간 차가 나가지 않고 시동이 꺼졌다. 예, 그냥 꺼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가 대략 몇 건 정도 되는 겁니까? 일단 기억나는 것만 8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문제도 문제지만 그 제조사 측 대응 때문에 화가 많이 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워낙 비슷한 문제로 저희 측에 제보를 주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 서비스 센터 측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은 ISG 도중에는 한 달 2주 정도 기다려서 사업소는 들어갔고요. 일단은 자기네들도 업데이트가 아직 안 나와서 못 해주고, 불편하시더라도 ISG 기능 끄고 다니셔라, 이것만 듣고 한 3, 4개월 기다린 후에 2월 달에 업데이트 받아서 그 증상 없어졌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오토 윈도우 스위치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소에 들어가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불편함을 많이 느꼈죠. 대응이라든가 매니저하고 정비사하고 말도 안 맞는 거, 그다음 매니저가 저한테 대했던 말들과 태도, 그리고 정비사들이 저한테 했던 고객님의 이제 차에 뭐가 많이 달려 있어서 이것 때문에 문제다, 이걸 푸니까 잘 되더라, 타고 다니셔라. 근데도 그날 출고하고 바로 또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모터를 교환해 주겠다. 근데 모터 교환은 안 돼 있었고요. 이거를 다시 설명해 주면은 블루엔즈에서
안 돼가지고 오토 윈도우 스위치를 양쪽 다 교환받았습니다. 근데 또 안 돼가지고 추석 지나고 나서 다시 문의하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안 되고 사업소 하이테크 반에서 좀 점검이 필요한 문제 같다 해가지고 입고를 시켰는데 그 매니저분하고 상담하는 도중에 처음 마디가 자기 차는 소나타는 아니지만 오토 윈도우가 내려가는 건 되지만 올라가는 건 안 된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1년 넘게 출고 기간 동안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 기능을 계속 사용하다 안 돼서 지금 블루엔젯에서 오토 윈도우 스위치 양쪽 다 교환하고 온 건데 그러니까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또 그 말은. 그때부터 단추가 조금씩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그 중간에 뭐 따로 장착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는데요. 결국은 따로 장착하신 뭐 블랙박스라던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서비스 센터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모터를 갈아줬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모터도 처음에는 초기화를 시켰다. 근데 제가 말했죠. 블루엔즈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하면 또 다르냐. 안 되는데서 근데 모터라도 갈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난번에 그랜저 IG가 동일 증상이 있어서 초기화로 잡았으니 믿고 타셔라. 괜찮아졌다 이제. 그래서 알겠다 하고 차를 받았지만 퇴근길에 또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날 또 아침에 갔었고요. 매니저님께 말씀드리고 1시간 뒤에 이제 정비반 쪽 031번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고객님 차 조수석에 오토 윈도우 모터가 릴레이가 끊어진 것 같다. 나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냐? 운전석이 안 되는데 왜 조수석을 보고 계시냐 지금까지. 이러니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차 만진 분 맞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럼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담당자분 바꿔주겠다 하면서 제가 그때 열받아서 전화 끊고 그때부터 이제 언성이 많이 높아졌죠. 예. 그러면서 매니저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동행하에 지하에 내려가서 유리 담당자분한테 모터를 어제 내가 말하지 않았냐? 모터를 갈아줬으면 오늘까지 올 일이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운전석은 재고가 있지만 조수석은 2시 이후에 옵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오시겠습니까? 이 멘트에 제가 너무 열받아서 제 문짝을 차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참으시라면서 렌트를 줘가지고 그랜저 IG 렌트를 받아서 다음 날까지 타고 다녔었죠. 알겠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입고를 하신 겁니까? 블루엔즈는 10번 정도 넘게 간 것 같고요. 예. 사업소도 한 5번, 6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15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신 거네요. 그 한 가지 궁금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많이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만큼 문제가 많아서 가시게 된 건가요? 문제도 문제지만은 해결이 안 돼서 많이 갔습니다. 특히 사업소에서. 사업소도 그렇고 블루엔즈에서도 하나 고치면 또 하나가 발생되고 하나 고치면 하나가 발생되고 그래서 지난달에는 토요일 내내 갔습니다. 그 사실 뭐 안전과 관련해서는 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게 시동 꺼짐이었는데 오히려 뒷좌석 창문 안 올라가는 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써주셨습니다. 뭐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동 꺼짐 문제보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위험하다기보다는 제가 제일 열받는 게 그 부분이에요. 파워 윈도우 스위치 모터 아니냐, 윈도우 모터 아니냐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날 저녁쯤에 이제 매니저님한테는 배터리랑 양쪽 윈도우 모터를 교환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다음날 정비반에서 전화 온 걸 들어보니까 배터리만 교환하였고 나머지 양쪽 모터는 교환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상해가지고 또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모터 문제는 정비사분이 판단하셨을 때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교환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들었었고요. 그때는 열받아서 끊었고 오후에 또 전화가 와서 정비반에서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지금 계속 차를 봤는데 고객님 차의 배터리에 뭐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류를 일으켜서 전압이 계속 자꾸 내려간다. 이걸 하나 떼가지고 시운전 하니까 잘 된다. 이제 타고 다니셔도 될 것 같다 해서 그날 이제 차를 받았습니다. 그날 차를 받았는데 인도 받으면서 제가 뭘 교환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파워캡이라고 그 배터리를 이제 전압을 안정시켜준 장치가 있는데 그걸 빼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빼놨으면 상식적으로 트렁크라든가 조수석에다가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 정도 안 시킨 채 그냥 본넷 안에다가 넣어놓고 본넷 닫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빼놓지도 않고 왜 그냥 올려놓고 그냥 본넷 닫아놓고 출고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본넷 닫으면 안 흔들려서 그냥 출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있지만은 마이너스 선이 차체에 접지된 상태에서 그냥 밑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같이 항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여기다가 절형 테이프를 감싸놨다. 근데 고객님이 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왜 빼냐? 그러니까 한참 보더니 여 차체는 마이너스라서 상관없습니다. 또 이러시더라고 저한테.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도 또 안 돼가지고 어제 날짜를 또 가게 된 거죠 아침에. 이거 모터 문제 아니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이테크로 넘어가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엔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까 고객님께 오전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들끼리 얘기된 게 있다. 그래서 뭐냐? 하이테크 반에서 윈도우 모터의 출력이 네 짝 다 약해서 네 짝 다 전체 교환하였다.
조용히 항의했어요. 제가 여태까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윈도우 모터 아니냐, 모터 갈아줘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어필을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기시다가 지금 와서 또 갑자기 모터 문제를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정비 이력을 봤을 때 운전석 윈도우 모터 점검을 교환으로 봐가지고 자기는 윈도우 모터가 교환된 차량으로 알고 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00% 아닌 것 같아요. 정비 용지에도 있겠지만은 내장 다 교환받은 거에서는 소모품도 뜨고 정비 내역도 뜨는데 점검은 딱 작업 내용 하나에 점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거기서부터 좀 많이 신뢰를 잃었죠. 그 사업소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사실 수입차와 국산차를 고민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흔히 네. 국산차가 서비스 센터 이용하기가 좋아서 산다, 뭐 이런 말이 나오기도 맞습니다. 하는데요. 예. 실제 차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블루엔즈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녔던 데는 굉장히 친절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보였습니다. 사업소는 뭐가 많이 달려있다. 일단 이 얘기부터 깔고 일단 들어가고 고객이 무슨 잘못이 있겠거니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지는 당연히 안 보이고요. 그냥 이런 거예요. 출고 일단 시켜보고 문제 없으면은 연락 안 오는 거고 문제 있으면은 또 다른 거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처하니까 이게 굉장히 열받죠. 말씀 주시기로는 블루핸즈보다 서비스 센터가 못하다, 뭐 이렇게 느끼고 계신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좀 가장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셨습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그 차를 1년 내내 하루 종일 탈 수도 있고 거의 일주일 내내 갖고 다니거든요, 차를.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가 뭔지 더 잘 알지. 그 정비하시는 분들은 그 고객이 어떤 이상이 있다 이런 걸 참고해서 아니면 정비 이력이 있었던 거에 참고해서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 주던가 그래야지 자기가 운전했을 땐 이상 없었다. 그러고 보니 이제는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비하시는 분들은 고작 5분, 10분 그 시우정 코스 한 바퀴 돌고 오시고 끄신 건데 뭐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괜히 가가지고 시간만 버리고 저 지금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톨비 나가고 기름값 나가고 시간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전화 하루 종일 붙잡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하이테크반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매니저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정비 이력서를 다 뽑아달라 요구를 하려 했었는데 매니저 총 책임자란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여태까지 불편해드려서 죄송하고 그리고 자기네 블루엔즈 프리미엄 서비스 바우처 뭐 VIP 카드가 있는데 뭐 엔진오일 뭐 교환 뭐 이런 얘기하길래 제가 필요 없다 했어요. 내 돈 주고 내가 갈 거고 그냥 명세서만 잘 뽑아다가 조수석에 올려놔줘라 그랬는데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엔진오일 교환 쿠폰도 아니었고 2만 원 할인 쿠폰이었더라고요. 엔진오일. 아무리 고객이 지금 주지 말라 뭐 이렇게 해도 그쪽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면 쓸 거야 이런 마인드로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쪽에서는 뭐 미안해서 뭐 그런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고객이 느꼈을 땐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넣어도 안 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꽂아놨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지난주에 화를 안 냈으면은 확실하게 표출 안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건데요. 이전에도 혹시 현대차를 타셨습니까? 탔었습니다. 이전에 타시던 차에는 혹시 뭐 심각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전에 타던 차는 16년식 올류 투싼이었고요. 예. DCT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DCT 모델도 1년 정도 있다가 탕클러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나가면서 경운기 소리가 나가면서 겨울철에 예열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DCT 미션 어셈블리를 전체 교환했었고요. 만 킬로에서 12,000km 안 돼서 증상이 또 생겨서 그 이제 미션 전체는 교환 안 하고 그런 주변의 것들 또 한 번 했었고요. 이거는 사실 실제 차주 입장에서 답변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또 현대차를 샀느냐 이런 질문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전 차는요, 제가 좀 튜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튜닝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들도 정비의 제한도 많았었고요. 뭐 이거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현대가 뭐 껍데기는 잘 만들잖아요. 예. 껍데기랑 옵션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혹해서 산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이제 호갱한 거예요, 그냥.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자초한 거고. 들리기로는 이전에는 튜닝을 많이 하셨으니까 예. 현대차가 뭐 이러이런 걸 달아서 문제가 됐다, 이게 납득이 되셨을 텐데 지금 차는 그게 전혀 납득이 안 된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이후로 제가 그런 대접을 받고 나서는 한 번도 튜닝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차는 어제 밤에 출고를 받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히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그 말로는 이제 지금 한 두세 번째 다 고쳐졌다 말 들었는데 또 안 돼서 들어간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아직은 못 믿겠어요.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또 문제가 생긴다면은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현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제가 뭐 정비 쪽에 아는 게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차로 현대차를 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겠다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사업소나 뭐 블루엔즈 불친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올리신 거 많이 봤는데 그래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왜냐면은 내실이 탄탄해야 이제 바깥 일이 잘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현대가 바깥에서 뭐 전기차를 하고 뭘 하든 간에 안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게 되면은 공든탑 무너지기 금방입니다, 진짜로. 고객들 마음도 못 잡는데 미국에서나 뭐 어디 해외에서나 뭔 차를 팔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억울한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공론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품질과 제조사 측 대응 문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나타 차주 이민호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 지난 14일 20년 만에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뀐 현대차 그룹이 한 말입니다. 정의선 회장을 중심으로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고 그룹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그룹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미래를 계획할 때가 맞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선뜻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신뢰라는 기억이 오래간다면 신뢰가 없는 기업은 과거에 머물 것이고 신뢰를 갖춘 기업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기대될 것이다. 정주영 회장 영상에서 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 오토퍼스트 시선집중, 오늘은 말과 관련된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더러운 단어와 표현은 일상에서도 제거되어야 한다. 사람의 말 또한 위생을 필요로 한다. 러시아의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혁명을 이끈 사회주의였다는 점에서 그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거꾸로 이야기해본다면 그 옛날 사회주의자도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기업인들은 왜 그러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품위 있는 말의 중요성, 서비스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간 저희가 내보내드린 서비스 센터에서 나온 말들은 미안하지만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보고 아무 말 대잔치라고 이야기할까? 사전적 의미로 다시 말하자면 뇌에서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막 내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무 말인 것이 낫지 않을까?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은 대응 방식과 말에 사람들은 고객 대응 매뉴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나름의 주도 면밀한 계산에 의해 정해진 매뉴얼이라면 도대체 갈 길이 얼마나 먼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신뢰를 배경 삼아 경영하던 시절은 여전히 신뢰를 받아 정주영 회장이 저승에서 뭐라고 생각할까? 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 그리고 그들이 선언했던 품질 경영을 거쳐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한 기업, 비록 그 기업을 이끄는 수장은 바뀌었지만 수년 전에 나온 그 명언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